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1 수학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의 x축과 만나는 해의 개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안 만난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찾는 방법은 연립했을 때 해의 개수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나온다더라. 관련된 문제 한 문제만 풀고요.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제 3번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겠죠. 이 그래프가 어디냐면 x축과 접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x축인데 요 점에서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다? 이 값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0 나오는 이거의 해가 얘가 뭐를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죠?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판별식이라고 하면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4배에 곱해야겠네요.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중근이니까 0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모든 상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니까 사실은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묻는 값이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의 합이 궁금한 겁니다. 근의 합이 궁금하면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분의 뭐냐면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 물론 해를 인수분해해서 찾으셔도 돼요. 2하고 6 나오나요? 2, 6, 12니까 아마 2하고 6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6하고 2 두 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 자체에서 A는 마이너스 6, 2 구하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가 맞는지 검사할 때는 혹시 그냥 쓰면 중간에 이 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얘가 만약에 허근을 가지면 잘못 푼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판별식 썼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부호가 플러스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확신하고 쓰셔도 괜찮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번 단어는 이제 뭐냐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겁니다.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X축이 있고요.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칩시다. 얘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랬을 때 최대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제일 높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a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뭐 p라고 할까요? 여기를 p라고 할까요? p. 요 값을 p를 집어넣었더니 요 값이 a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낮죠. 그죠? 여기가 얼마가 나왔냐면 b가 나왔어요. 여기가 q라고 합시다. q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네요. f에다가 p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왔어? a가 나오죠. 그죠? 이걸 이제 함수 값이라고 불러요. 함수 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 이 범위 안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가장 크죠. 그래서 얘를 x는 p에서 저 y는 fx가 뭐를 갖냐면 최대
값을 가져요.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A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그 그림상에서 제일 높은 함수값을 최대값이라고 불러요. P는 그 최대값을 갖게 되는 X값이 되는 거고요. 언제 최대를 갖니? 라고 하면 P가 답이 되는 거고요.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F에다가 Q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왔어요. 그 말은 X는 Q에서 Y는 fx가 최소값 얼마를 가지냐면 B를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범위 안에 가장 높은 값, 최대값, 가장 낮은 값,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x값을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린 지금 어디에 할 거냐면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2차 함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죠? 아래로 볼록하거나 위로 볼록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그죠? y는 fx가 2차 함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요. 만약에 a가 양수이면 이 함수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완전 제곱꼴로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지니까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꼴로 이렇게 식을 바꿔버릴게요. 그러면 a가 양수이면 요 점이 x가 얼마일 때인 거죠? p일 때. x가 p일 때 무슨 값을 갖냐면 얘가 높이 q를 갖는 거예요. 지금 y축하고 x축은 생략할게요. 그냥 그림상으로 그렸을 때. 그러면 얘는 x는 p에서 무슨 값을 갖죠? 최소값 q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지겠죠. a가 만약에 음수이면요. 이렇게 포물선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요점 마찬가지로 x는 p이고 나오는 값은 q인 거예요. 그러면 x는 q에서 뭐를 갖죠? 최대 값을 갖겠네요. 최대값 아니죠. 여긴 p죠. p. sorry. x는 p에서 뭐를 갖냐면 최대값 q를 가집니다 라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대신에 이 함수는요.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 얘는 쭉 올라가는 거야. 하늘 뚫고 날아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오는 값도 쭉 올라가니까 뭐는 없는 거냐면 최대값은 어떻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 아래로 볼록인 함수는요. 위로 볼록인 함수는요. 쭉 내려가는 거야. 최소값이 없어요. 얘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2차 함수 주어졌어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일단은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2차 함수가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는 요런 꼴로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꼭지점이 이제 그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a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p에서 뭐를 갖는다?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네요. 최소값 오케이 q. 반대로 최대값은 어떻다?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음수입니다. a가 음수이면 x는 p에서 반대로 뭐를 가져요?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여기식 이해되겠죠? 그죠?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고요. q를 가져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최소값은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뭐가 주어질 거냐면 범위가 주어질 거예요. 여기서 싹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x가 a서부터 b까지라고 범위가 이렇게 한정 지어져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a가 양수였다고 하면 요런 2차 함수가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려졌을 때 이제 범위를 주어진다. x가 a서부터 b까지요 라고 이렇게 범위를 주어질 거예요. 주어지면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치고요. 만약에 b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여기는 그림을 안 그리는 거예요. A서부터 B까지인데 여기는 지워버려요. 그리고 여기도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포물선이 누구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값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는 최소값, 최대값이 다 있어요. 가장 낮아지는데 어디 있니? 요 점을 제가 X는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 이 값은 X는 P에서 뭐를 갖는 거죠?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거네요. 그죠? x는 p에서요. 어떨 때 최대값을 갖죠? b에서 최대값을 갖다. 그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는 b에서 뭐를 갖냐면 최대값 가져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포물선이 있었는데 a를 여기로 끊는 거예요. 여기를 a, 그 다음에 b를 여기로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띠 여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점선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A에서 최소값, B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죠?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x는 b에서 뭐를 갖냐면 최대 값을 가져라고 할 수 있는 거. 범위가 주어지면요. 그리고 범위는 항상 뭐가 주어질 거냐면 등호가 반드시 포함될 거예요. 반드시 포함될 거예요. 이거 여담. 여담이라는 말이 맞나요? 여담이라고 하는 거 이제 뭐 알아두면 좋은 거? 만약에 범위가 등호가 빠졌어요. 등호가 빠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등호가 빠지면 이때는 최소값이 없어요. 이때는 최소값이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높이가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는데 빵꾸가 뽕 뚫렸잖아요. 얘는 A에서 집어넣어야지만 1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A를 포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A보다는 조금 커야 되거든. 그러면 1보다 살짝 큰 값 얼마인 거야? 1.01? 아니 1.001? 아니 1.0000001? 아니 1.00000000001 가도 없어요. 최소값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빵꾸가 뽕 뚫리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물어볼 때는 양 끝값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없는 거예요. 빵꾸가 뽕 뚫렸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높이가 3이에요 라고 주어졌다고 해서 최대값 3 하면 안 돼. 3은 될 수가 없잖아. B를 집어넣어야지 3인데 그거보다 좀 작아야 되거든. 2.99999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최대값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범위는 항상 뭐가 포함된다? 양 끝값, 등호가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2차 함수는요. 2차 함수는 그림 형태가 뭐 이 형태 아니면 뭐 이 형태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은 항상 어디서 갔냐면 양 끝값 아니면 꼭지점이 후보예요. 중간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이 중간에서 최소 최대가 될 수가 없잖아. 왜냐면 그림이 이어져서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항상 최소값과 최대값은 양 끝값 또는 꼭지점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만 하면 되냐면 양 끝값과 꼭지점 값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이 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에 없으면 양 끝값이 최소 또는 최대가 되는 거예요. 쉽죠, 그죠?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한 범위가 있을 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A서부터 X가 B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졌다면, 만약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후보는 누가 되는 거야? 꼭지점과 양 끝점 몇 개? 3개가 후보가 되는 거야. 양 끝점과 꼭지점 중에 하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가 최소지만 위로 볼록이면 얘는 꼭지점이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꼭지점이 범위 안에 없으면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가져요. 되시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하면 후보는 3개야. 양 끝점과 꼭지점. 그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값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게요. 예제 4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저 주어진 최대 최소를 구할 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완전제곱식 형태가 필요한 거예요. 앞선 수업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할 때는 인수분해, 그죠? 0 나오는 값이 필요했지만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 저 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1번. 저 y는 이라고 한 다음에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4가 필요하네요. 그럼 원래 값 5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지점이 얼마가 되는 거죠? 2,1이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2,1이니까 x축, y축 2,1에다가 점을 딱 찍을게요. 여기쯤. 여기가 2,1인 거고요. 얘는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문제는 주어진 범위가 다 그리세요가 아니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서부터 5까지야. 여기가 2였죠.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라고 하고요. 이 뒤에 끝점. 여기를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면 안 되고 나머지 다 지우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그러면 그림 보이죠? 그죠? 어디에서 최소값 값죠? x는 2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은 뭐다? 함수값이요. 그러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어야 돼. f 2값이요 라고 해서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이 높이가 지금 1이었던 거죠. 그죠? 최대는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x는 5에서 최대값을 갖겠네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f5라고 하겠네요. 5 집어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을 찾아야겠네요. 그죠? 5를 집어넣겠습니다. 5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에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값은 10, 최소값은 1. 자, 한 문제만 더 풀게요. 2번입니다. 2번 저거 y는 마이너스로 묶어야겠네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될 거고요. 완전제곱식 되려면 9가 필요하겠다. 그럼 실제로는 빼기 9였으니까 더하기 9 해주니까 14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4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4에서부터 6까지네요. 봤더니 꼭지점은 어디예요? 3이에요. 그런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4에서부터 6까지요. 그러면 사실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x축, y축 안 그려도 돼요. 어떻게 그려도 되냐면 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요 점이 몇 콤마 몇일 거예요? 3,14일 거 아니에요. 요 점이 3,14인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4에서부터 6까지요. 여기 4, 여기 6까지. x축, y축 없어도 괜찮겠죠. 그죠? 여기 4일 때가 제일 높고 6일 때가 제일 낮은지 알겠죠. 그죠? 그림상으로 보니까 양 끝값이 답이 되겠네. 그지? x는 4에서 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게 최대값을 보통 크다라는 개념으로 맥스의 약자 라지 m이라고 써요. 저 만약에 혹시나 제가 라지 m이라고 하면 최대값을 약속한 거예요. 이 강의에서. 그래서 x는 4에서 m 얼마를 갖는 거냐면 4를 집어넣는 거죠. 4 집어넣으면 13 나오겠네요. x는 얼마에서? 6에서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9. 14에서 9 빼니까 5 나오겠네요. 그죠? 요거를
M5라고 하는데 스몰 m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스몰 m은 미니멈, 미니, 작다. 그것도 또 m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스몰 m이라고 부를 거예요. 최소값의 약자예요. 이건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 13, 최소값 5를 가진다라고 하시면 돼요. 1번은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었고요. 2번은 꼭지점이 범위 안에 없어서 양 끝값이 답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여러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는 는 0이라고 해서 해의 개수랑 같다더라.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서 해의 개수와 같다더라. 배웠죠, 전강의에서. 그리고 지금 2차 함수는 최대값 또는 뭐를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값 찾을 수 있어야 된다가 이 개념 강의 끝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익히는 걸로 할게요. 익히고 하면 만약에 이제 여기부터는 다 문제예요. 문제인데 교환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 잠시 멈췄다가 안 풀어보셨으면 멈췄다가 118번부터 2차 함수 끝까지 쭉 다 푸세요. 푸시고 모르시는 거 있는지 확인하시고 푼 거랑 제가 푼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갈게요. 118번입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라고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 A와 B와 C의 부호를 묻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제가 넣어드린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에 이 문제는 없어. 고등학교는 이걸 가르치진 않았어.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자, 얘는 위로 볼록이네요. 아, A 값은 0보다 작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 값은 뭐였죠? 요 C 값은 X, Y절편이다. 그치? X에다 0 대입한 값이잖아요. 요점. 요점이 얼마인 거냐면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얘가 X절편, Y절편. X는 0 대입하면 그 값이 얼마예요? C 값이에요. 근데 어디 찍혔어요? 위에 찍혔죠. 그죠? 그러면 C의 부호는 얼마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B는 뭐를 가지고 찾아냈었죠? 대칭축. 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느냐로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였죠. A로 묶어주는 거예요. A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돼요? A분의 BX가 될 거고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반의 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4A제곱분의 B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요 값을 더했지만 이제 빼줘야겠죠. 그럼 원래 C값에서 마이너스 다시 A제곱과 A를 곱하니까 4A분의 B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Y는 A에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에요. 그러면 요 꼭지점의 X좌표가 대칭축이었죠. 그죠?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근데 대칭축이 어디에 있어요? 양수 쪽에 있네요. 이 값이 0보다 어때요? 큽니다. 이 값이 0보다 큰데 A의 부호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A의 부호가 마이너스라 그랬어요. A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0보다 커야 되니까 B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될까요? 플러스가 돼야겠죠. 원래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B의 부호는 얼마냐면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이제 A, B, C의 부호를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를 찾아도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웠잖아. 요거는 중학교에서 배운 거고요. 만약에 요 대칭축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생각해 봐도 된다. 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두 근이 저기 보이잖아. 마이너스 1하고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 나오는 거죠? 2 나오죠. 합이 2인데 그 값은 뭐분의 뭐야?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2니까. 그러면 A 값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마니까 B가 뭐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쨌든 A는 음수, B는 양수, C는 양수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사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달라.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대칭축이 왼쪽. 그게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그거 안 외우셨어도 아마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A와 B와 C의 부호를 다 찾아냈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A, B가 0보다 작다. A와 B의 부호가 0보다 작으니까 그렇네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A와 C는 부호가 다릅니다. A와 C는 부호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뭘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뭐를 대입한 거냐면 X에 1을 대입한 값이에요. X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니까 뭐냐면 F1 값이 누군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러면 그림상에서 1이 어디죠? 여기 1 있죠. 그죠? 여기 1 있으니까 1 집어넣어서 나온 요 값이 F1인데 요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근데 그 값이 0보다 어때요? 크죠. 그죠? 0보다 크니까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리을은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네요. 이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하니까 A,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거죠. 이가 누구냐면 F 마이너스 1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F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니 작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얼마였어요? 0 나왔죠. 그죠? 이 값은 0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틀렸어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어디서 나온 값일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이 값은 F 마이너스 2 값과 같습니다. 그림 확인할게요. 마이너스 2는 한 여기쯤 있겠네요. 그죠? 이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0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보다 크다. 틀렸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건 누구만 맞았죠? 기역과 디귿만 맞았습니다. 기역 디귿이니까 답은 2번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중학교 개념이라 제가 한번 한번 훑어드린 거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우리 본격적인 고등학교 과정인 거예요. 119번부터 쭉 다음 시간까지 다 아마 제가 풀어보라고 했겠죠. 그죠?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